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기차의 안전성 논란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지만 전기차의 이미지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대규모 화재로 번졌고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산상 피해가 워낙 큰 탓에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은 불이 난 차량이 다름 아닌 1억 원대 메르세데스 벤츠 EQE 350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더구나 처음에 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중국 CATL사의 NCM811 배터리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진행된 조사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고 이 사건의 파문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벤츠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 해당 모델 출시 당시에는 CATL사의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배터리 회사는 전 세계 점유율 10위권 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19일 국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당시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전기차 총괄 개발 담당은 벤츠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CATL이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대체 왜 벤츠와 같은 고가의 차량이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회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연구팀들은 꿈의 배터리 양산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어 연구 성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벤츠와 중국 전기차 기업의 수상한 협력 관계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기술력 어디까지 와 있나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전기차 주차 분쟁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화재가 최초 발생한 벤츠 EQE에 중국 기업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이 국토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같은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벤츠가 1억 원대 전기차에 중국 배터리사 중에서도 현지 시장 점유율이 0.87%에 불과한 업체에 배터리를 넣은 게 들통나버렸기 때문입니다. 1억짜리 벤츠에 세계 10위권 중국 업체 배터리라니 피해자들은 겉만 번지르르 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에서는 1억 원짜리 차에 듣도 보도 못한 배터리가 탑재됐다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대체 벤츠와 같은 회사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벤츠는 2010년대 전기차 전환에 나서면서 초기 모델의 LG에너지 솔루션 등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018년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는 중국 신생업체 파라시스와 10년간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020년 벤츠는 아예 파라시스의 지분 3%를 인수하며 협력을 강화했고 2022년부터 출시된 준대형 전기차 EQE, 즉 이번 화재 사고를 낸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파라시스가 주 공급사였습니다. 당시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벤츠의 배터리 공급을 위한 경쟁에 참여했지만 탈락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벤츠가 이름도 생소한 신생회사인 파라시스를 선택해서 우리도 의아했다. 중국 배터리는 우리보다 가격이 30에서 40% 저렴한데 벤츠는 실력이 부족한 부품사라도 벤츠 자체 기술력으로 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강했다. 이런 결정에는 벤츠의 1대, 2대 주주가 모두 중국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벤츠는 140년 역사를 가진 독일 기업이지만 지리자동차의 리슈프 회장이 소유한 투자회사 TPIL이 벤츠의 지분 9.69%를 사들여 2018년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2019년엔 베이징차가 벤츠 지분 9.97%를 확보해 새로운 최대 주주에 올랐고 TPIL이 현재 2대 주주입니다. 벤츠가 파라시스와 처음 협력 관계를 맺은 2018년은 리슈프 회장 측이 벤츠 최대 주주로 등극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벤츠는 이후 대형 전기차인 EQS에도 세계 1위이자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의 제품을 넣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가격이 더 싼 데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본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시스 배터리의 품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입니다. 2023년 미국 플로리다주 주택 차고에 세워져 있던 벤츠 EQE 350 차량에서 돌연 화재가 발생해 전소되기도 했고 여러 품질 이슈의 여파로 파라시스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국영 회사인 광저우 공공관리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보다 훨씬 앞서 파라시스의 실체를 알아본 건 독일 경제지였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독일 유력 경제지 매니저 매거진은 파라시스 배터리 샘플의 품질은 재앙적이다. 다임러와 협력 관계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중국에선 중국 당국이 파라시스 배터리 결함에 의한 화재 우려로 대규모 리콜을 단행했습니다. 2021년 4월 중국에서는 파라시스 NCM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일부를 안전상의 이유로 리콜했습니다. 총 31,960세대가 리콜 대상이었습니다. 관리당국이 밝힌 리콜 사유 핵심은 화재 위험이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장기간 빈번하게 급속 충전될 경우 배터리 셀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결함을 야기하거나 발화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라시스도 결함을 인정했고 리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약 95억 원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이후에도 파라시스 배터리는 골치 아픈 일을 많이 일으켰고 벤츠 스스로도 파라시스가 못 믿어왔는지 CATL의 배터리 공급을 늘려 파라시스를 대체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에는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보이고 이번 화재 사고는 파라시스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벤츠는 내부 정책상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비롯한 부품 공급사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요.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꽁꽁 숨겨놓았는지 지금 보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는 언제부터 왜 시작된 것일까요? 세계 최고 럭셔리카 벤츠와 세계 10위 파라시스 배터리의 공조는 최근 4에서 5년간 급격히 진행된 전기차 전환에 따른 불안한 동맹의 대표 사례입니다. 그동안 완성차 기업들은 내연차 핵심인 엔진과 변속기를 포함한 대부분 부품을 관리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기술과 설비는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전기차 변환이 닥치면서 배터리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올 1분기 매출 기준 글로벌 10대 배터리 기업에는 중국, 한국, 일본 기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하관계가 뚜렷했던 완성차와 부품사의 관계는 배터리사에 한해서는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한국이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와 대등한 협력 관계가 된 것도 물론 배터리 기술 덕분입니다. 그런데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의 후폭풍은 이제 내 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어디 제품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차주들의 아우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정보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벤츠를 상대로 배터리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며칠째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벤츠 전기차 소유주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지하에 세워진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차 배터리 제조사를 알기 위해 벤츠코리아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벤츠 등 완성차 업체에서는 차량마다 부품이 다를 수 있고 납품처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배터리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것 외에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중국산 배터리에 더욱 더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국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 업계의 승부수는 바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력에서 갈릴 것이라 보고 전고체 전지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팀은 폭발 위험이 없는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 연구를 위한 설계 도구를 제작하고 배포했는데요. 한국 연구팀의 이러한 연구 성과는 앞으로 한국의 전고체 전지 상용화 속도를 상당히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유니스트 연구팀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 전지를 구현할 수 있는 범용 설계 방법론과 설계 도구인 솔리드엑스셀을 개발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전고체 전지 개발을 위한 범용적 설계 방법론을 제시해 기준점 없이 연구돼 온 전지 설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 전지연구센터와 한국 연구팀들은 차세대 전지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전고체 전지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 끝에 양극 활물질의 고체 전해질 코팅 복합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양극 활물질에 고체 전해질을 부분 코팅하는 방법을 활용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일명 불활성 기체를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장비인 블레이드 밀을 개발했고, 이는 세계 최초로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성큼 앞당겼습니다. 지난 1분기 중국 내에서 전기차 화재는 640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통계가 부실한 중국 특성상 실제 화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벤츠까지도 30% 싼 중국산 배터리를 썼다가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한 지금 오히려 한국산 배터리의 높은 품질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무리 고가의 자동차라 해도 벤츠 화재 사건과 같은 안전 이슈가 반복되면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게 분명하고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아주 싼 배터리를 탑재하는 걸 꺼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